네, 예 변호사님, 예. 앞서도 예 변호사님이 잠깐 언급한 대로 지금 민주당이 용산발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수도권 격전지들이 민주당이 다 상승세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정권 심판론이 부상이 돼버렸어요. 그동안은 한동훈과 이재명 간의 이런 싸움에서 완전히 졌는데 윤석열이 떡 뜨니까 이게 완전 뒤집혀져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고만장해가지고 오만방자하게 200석까지를 지금 운운하면서 탄핵을 해야 하는데 탄핵은 200석이면 그냥 막 탄핵을 하는 겁니까? 아, 의결이 할 수 있죠. 아니 무슨 요건이 돼야 되는데 요건이 있어야 탄핵을 하는 거예요.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네. 지금 야당에서 뭘 가지고 탄핵하겠다니 그걸 모르겠어요. 없어요. 국정 운영에 어떤 그 오만 방지, 거기도 오만 방자함이겠죠. 독선적이고 소통 부재고. 그게 탄핵의 사유입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그 이슈지. 지금 탄핵이 되려면은 사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도 일부 문제는 있었어요. 그 어떤 형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뭐 그 형사상 소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워낙 그때는 최순실 문제가 컸기 때문에 국민들이 동의를 했고 저도 뭐 거기 일부 동의하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탄핵거리가 있었는데 우리 맨날 우리 방송하면서 거리 하는데 있다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인데 범죄와 가깝다면은 지금 그게 야당 말이 맞다면은 그럼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탄핵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하고 민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공무원도 아닌 거고. 그래서 이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너무 야당이 재미를 많이 들려가지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장관, 검사 뭐 탄핵 하도 많이 제기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탄핵 아닙니까? 뭐 거의 탄핵을 입에 달고 댕긴다 할 정도로 만일에 야당 의원도 탄핵이 된다면은 사실 이재명 대표는 벌써 탄핵이 돼도 언제 됐어야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우리가 뭐 이번에 이종섭 사건부터 쭉 이야기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마땅찮아 하는 거는 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탄핵이라는 우리 국민들이 뽑은 국가 원수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데 그렇게 가볍게 입에 올릴 수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후보들 곽상은 지금 종로 나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아닙니까? 이 사람은 사위라는 것 가지고 그냥 단수공천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뭐 김경은 의원이라든가 뭐 조국은 자기가 지금 절치부심하고 한이 맺혀서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이재명 대표까지도 지난번 강원도에 가서는 그 서슬펄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우리가 내쫓았다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 정권도 내쫓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시사를 했어요. 그런 취지의 발언을. 거기다가 광주에 가서는 주인은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종에게 업신여김을 받는다. 농사 지으라고 일 맡겼는데 주인을 능멸하고 도둑질하고 주인을 탄압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종이 아니라 침략자 아니냐. 본분 일은 일꾼은 해고해야 마땅하다. 집에 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재명 대표까지도 과거에는 이 탄핵 얘기 이런 거 나오면은 가급적 의원들이 할 때는 자제해라. 그거 자칫하다가는 국민들로부터 역풍이 불 수도 있고 특히 선거 국면에서는 중도층이 돌아설 수도 있다 하는데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이제는 그냥 금도가 없이 마구잡이로 당 대표까지도 나서서 이재명까지 나서서 탄핵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조국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의 일반 후보가 뭐 그런 말을 해도 안 되겠지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당 대표의 말 한마디는 그러니까 이 무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 그 대사 문제라든가
조금 실수를 하니까 이거는 국면 전환을 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문제로 자기들이 많이 타격을 받잖아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 문제로 그게 항상 지금 잠재된 폭탄 아닙니까? 예. 그걸로 인해서 조심조심 했는데 이종섭 대사 문제 이런 걸로 윤석열 대통령이 좀 궁지에 몰린다.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싶으니까 물실혹이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탄핵 이야기를 마구 꺼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탄핵을 하면 탄핵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부적절한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건 있을지 몰라도 그걸 탄핵 사유로 삼을 수 없는데 아니 일당의 그 거대 야당의 대표가 탄핵 사유로 삼으려고 그럴 때는 뭔가 구체적으로 진짜 탄핵 사유가 될 만한 걸 갖다 이야기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말하는 건 전부 다 정치적인 문제예요. 정치적인 책임에 관한. 아니 그러니까 선거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예. 할 말과 안 할 말을 좀 가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찍 이런 말도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품위 이런 게 이 어떤 국민들 중에서 가장 그 개딸이라든가 가장 그 험한 말을 갖다가 거기서 카타르시스라 그러나요? 예. 통쾌감을 느끼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시기에 당대표가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이게 정치가 이 모양이죠. 이 정도는 또 약과고 21일 날 호남 지역에 갔습니다. 광주를 거쳐서 이 군산에 갔는데 광주에서는 그 말은 차마 못했는지 군산에 가서는 이른바 황상무 전 수석의 뭐 발언을 패러디를 했지 않습니까? 예. 패러디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정말 어떻게 당 대표가 이 5.18을 거론해 가면서 일종의 지역 감정을 아주 그냥 부추긴 것 아니겠습니까? 네. 광주에 가서는 그랬어요. 5.18 역사를 부정하고 폭도로 매도하는 정신 나간 이런 집단들 반역의 집단을 심판해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또 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러는데 이 군산 뭐 구시청 앞 광장에서 유세에서는 홧칼로 받지 하면서 이렇게 자기 허벅지를 찌르는 듯한 모습을 하면서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너네 옛날에 대검으로 또 그걸 팍 찌르는 신용하면서 M16 총으로 쏘고 죽이는 거 봤지. 너 거기 있는 그 군중들 너 몽둥이로 뒤통수를 때려서 대가리 까지는 것 봤지. 조심해. 농담이야. 이러면서 또 총검으로 찌르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5.18 때 진압군들이 특전사 이 사람들이 그 광주 시민들을 한 것을 뭐 패러디한다고 했지만 당 대표가 이런 식의 5.18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이 대중들 앞에서 너무나 잔인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지금 무슨 야, 개머리판으로 뒤통수 때리는 거 이런 거. 예. 저는 이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건데. 그러니까요. 이걸 갖다가 지금 그 아직 5.18이 지금부터 한 40년 전의 일인데 그 상처를 지금도 가지고 사는 그 광주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많을 거랍니다. 그때 자기 아들, 부모, 그다음 뭐 자식들 이런 사람도 많고 이걸 갖다가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역이니 뭐 이 정도로 끝났으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런 상황을 갖다가 패러디라 그러지만 묘사할 때 그걸 듣는 그 피해자 유족들은 다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기억이. 광주 시민들도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당 대표가 그걸 뭘 흉내까지 확 찌르는 모습하고 총으로 찌르는 것 그런 것까지 패러디하고. 이재명 대표 군대도 안 갔다 왔잖아요. 예. 안 갔다 온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요? 거기 와 있는 뭐 지지자들 향해서 너 잘 들어 하면서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런 인성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파행이라는 게 이런 인성을 가진 분이 야당의 대표라는 겁니다. 예. 평의원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게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 뭐 형수한테 한 욕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있죠. 이재명 대표는 자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번에 이런 언사도 있죠. 내 지지층,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한동훈 위원장과의 대결 구도를 프레임 전환시키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뭐 그런 말 한 적이 없으니까 황상무 이런 쪽으로 프레임을 몰고 가가지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부적절하고 뭐 탄핵까지 이야기할 정도니까 하는데 뭐 이렇게 어떤 프레임 전환하는 거 있을 수 있죠, 정치에서는. 그렇지만 말이란 게 진짜 천냥빚도 갚는다 그러는데 이 혀는 입속에 칼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 고사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분을 지금 그 야당 대표로 지금 두고 있다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정말 슬픈 거죠. 이번에 제가 이 지금 기사를 보고 댓글을 봤더니만 난리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야당 대표가 맞냐? 그러니까 댓글 보셨죠? 보통 사람들도 이런 얘기는 안 하지 않아요. 특히 광주 가서 어떻게 합니까? 뭐 광주에서는 안 했지만 군산도 결국 호남 아닙니까? 거기서 아마 그쪽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지지를 얻는 방법도 과거의 그 아픈 역사를 끄집어내가지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말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액션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것이죠. 품위라고는 아예 나는 품위하고는 담쌓았다는 사람 같은데 참 우리 한심합니다. 저희 방송에도 달았습니다마는 엊그저께 유시민이도 그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미친 X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한동훈에 대해서는 그 유난 갈등하니까 그거 안 맞아서 그래. 가끔씩 맞아야 되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 정치적 체벌 당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아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뭐 각을 세운 거 그런 것은 권력이 그냥 때려야 하는데 맞아야 하는데 권력한테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나온다 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유시민 자기 스스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좌파 지성인으로 지금 자처하는 사람 아니에요? 지성인은 아니고 지식인 정도로 하시죠. 그래서 아니 본인이 그렇게 자처한다니까요. 누가 그걸 지성인이라고 그래요? 지성인은 어떤 윤리감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 지성인이라고 그러지. 좀 알기는 많이 하는데 상당히 나댄다는 정도지. 그래서 촉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별명이. 그리고 이런 말도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서로 견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지. 무슨 초등학생들 조패라고 뭐 이야기하는 게 참 그때 그래서 그랬잖아. 유시민 보고 가장 옳은 말을 갖다가 가장 싸가지 없이 한다고 그때 뭐 그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든가 유시민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지나친 도를 넘어선 언행을 하는 것은 결국은 물론 뭐 지지층이라든가 또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조국을 의식한 거 아닌가. 조국이 선명하게 그냥 윤석열을 비판하니까 호남에서 지지율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더 크게 큰 목소리로 해야 한다. 그런 거 경쟁의식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그 포크 하나 카드 할 때 배팅할 때 배팅할 때 세게 때리고 더 세게 나가졌습니다. 그거예요 지금 하는 게. 그걸 계속 에스컬레이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포카에서는 돈으로 누르는데 이거는 말로 누르겠다. 그렇죠. 조국을 누르겠다. 지금 그래갖고 조국한테 간 그걸 다시 표를 뺏어 오겠다는 거. 되찾아오겠다. 그래야지 총선 끝나고 전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국은 한 대여서석 줘가지고 혼자 먹고 살도록 조용히 새빵살이 비슷하게 하고 집주인은 나야. 앞으로 어시 나한테 기어붙지 마.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 조국과의 지금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양수 겹장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도 치면서 조국도 치고 그런 거예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야당 특히 이쪽의 사람들은 선거의 달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코치를 누가 하겠습니까? 이해찬이가 뒤에서 아주 뭐라고 하나요? 그냥 암수, 술수. 좋게 말하면 책사인데 이런 사람은 그거 뒤에 앉아서 다 코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렇게 치고 가야 한다. 더 세게. 이제는 빠질 때 됐어. 빠져.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이종섭 대사 사건 이런 거 다루는 거 보면은 책사가 없어요. 없어. 그 책사가 있어가지고 이거 아까 저희들도 알 정도로 미리 치고 나가라 했으면 이렇게 크게 상처 안 입고 끝날 수 있는 걸. 책사라는 심평이 한 얘기 보니까 한동훈이 궁정 쿠데타를 일으켰다. 혼자 독식을 하다가 도대체 보수 쪽 사람들은 어떻게
똘똘 뭉쳐도 시원찮을 뻔해 뭐가 조금 나쁘다 하면 서로 핥히고 악이 다툼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심평 교수 우리 저희 고등학교 3년 선배고 저하고 친한데 그분은 정치할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자기가 뭘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정치 논평을 정치할 분이 아니고 그냥 교수나 하고 일을 하면 딱 맞는 사람인데 괜히 정치판에 훈수를 이렇게 두니까 그 훈수도 또 맞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갖고 신당 창당 만든다고 또 계속 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그 정치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정말로 어이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많고 이런 게 모를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건데 이런 말을 해가지고 보수 쪽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요새 또 저도 뭐 잘 듣지도 않습니다만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그냥 한동훈과 윤석열을 이간질시키는 그런 언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보수 승리라든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는지. 보수 승리가 아니고요. 자기 유튜브 조회수 올리는 겁니다. 그런 거겠죠. 그럼 돈 벌려는 거. 들어가서 볼 거 아닙니까? 아, 큰일 났네 이러면서. 참 과거에는 뭐 흔한 얘기입니다만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데 지금은 딱 반대가 됐어요.